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산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투TV 유여혜의 적반하장이 화요일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찾아오는 유여혜의 적반하장, 시청자 여러분 모두 많은 시청해 주실 거죠? 오늘은요, 제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8명의 한동훈 중 1명은 반드시 범인? 법무법인 해 정준길 변호사님을 오늘 모시고 방송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오상종 단장도 전화 연결할 것이고요. 그뿐이 아니라 이상규 위원장도 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들을 건데요. 오늘 아투TV에서 특별하게 단독 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원래 단독 보도가 생명이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어떤 단독 보도가 있는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8명의 한동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댓글로 당원 게시판에다가 대통령을 욕했다는 정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일제히 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8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준기 변호사님. 네. 왜 8명입니까? 저 궁금해요. 진짜 8명 맞습니까? 근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까? 자, 정준길 변호사님 살아오시면서 한동훈 또 만난 이 사람 있습니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검사 2년 선배 중에 네. 한동훈 검사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이 정 변호사님의 긴 인생의 2명이 한동훈이네요? 2명이죠. 제 2기 선배 한동훈, 제 2의 후배 후보인 검사 중에 한동훈이 2명이나 예, 있었네요. 한동훈이 위아래로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한동훈은 딱 한 사람 한동훈이에요. 네네네. 제가 한동훈으로 보이십니까? 하는 그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네. 8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뭐 한동훈이 네. 우리 한동훈 대표 하나는 아니겠지만 네. 글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네. 8명이나 될까? 이건 누구한테 나온 얘기야? 김종혁 최고가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건 맞는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네. 한동훈으로 검색을 했더니요. 한동훈 사장,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많은 한동훈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요. 혹시 정 변호사님 기억나십니까?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명태균이 옛날에 그 전화번호부 하다가 이제 그런가요? 여론조사 사업 시작. 여러분 혹시 전화번호부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였는데요. 그 책자 안에 똑같은 이름이 반복이 막 되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아주 옛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실 텐데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는지는 사실 검색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떻게 8명으로 분석을 했을까요? 글쎄요. 누가 아마 당 내부에서 보고를 했겠죠.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 8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의 사실관계부터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좀 섣부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절대 8명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 8명이 정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으면 이 8명은 선상에 오른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럼 일단 8명 중에 1명은 범인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잘 네. 아시겠지만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죠? 인증을 해서 네.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이렇게 특정이 돼야만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럼 거기에 올라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죠? 한동훈 대표일 거라고 혹시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동훈이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8명이나 될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실명 인정을 거친 이들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제가 아는 사람에게, 당원이 전혀 아닌 사람에게 당원 가입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인증 절차 맞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래요. 혹시 인증 절차 안 밟고 할 수 있는 경우 없나요? 제 확인 결과 없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은 절대 당원 가입을 할 때 네. 본인 인정하지 않으면 네네. 당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한 장짜리 그 당원 가입 증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책임 당원이 아니라 일반 당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오. 그거를 보내면 네. 관례적으로 각 시당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다 당원으로 등록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 제가 정준길이고 한동훈이 아닌데 제 주민등록번호, 제 핸드폰 번호 등을 다 기재를 하고 네. 다만 이름만 한동훈이라고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서울시당이 냈다 그러면 서울시당에서 제 주민번호 그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로 네. 한동훈이라고 등록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등록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등록이 합니다. 되면 게시판에 글도 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엔 대부분 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일반 당원으로 접수를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근데 이건 문제인 거죠. 네. 팔선녀도 아니고 팔한동훈은 뭡니까? 팔선녀 혹시 옛날에 책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양소윤가요? 네. 네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윤 내외 비방 게시물 작성 의혹에 난리난 국민의힘 시민단체가 한 땡땡을 고발했습니다. 일단 짧게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고발장 구했습니다. 고발장 구하셨습니까? 예, 구했습니다. 네네. 고발인은 자유대한호국단의 우리 오상종 단장이고요. 네, 오늘 전화 연결이 예, 예약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하신다고 얘기 들었고요. 네네. 피고발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피고발이 설마 궁금하시죠? 한동훈 왜 7명입니까? 피고발인은 성명불상자입니다. 그래요? 가로하고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용자명 한동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자유호국단인가요?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이 어제죠. 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아주 기념적으로 한동훈 뭐라고 할까?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예, 그 예. 고발장 전체를 지금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듣고 다시 방송을 한 뒤에 오상종 단장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 일선 경찰서에 고발장을 내는데요. 서울 경찰청에 이 고발장을 냈더라고요. 의미가 있나요? 네, 그렇죠. 여당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그 당 대표 이름으로 글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이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네. 과연 글을 썼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한동훈 대표 지지자도 화가 나지만요. 그렇죠. 국민들은 어떤 당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거 분명히 무슨 간첩들이 소행이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말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 분명히 제명이 빠들이 온 거 아니냐라는 네네. 말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도 있는 줄 아세요? 네. 한동훈을 이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라고 한동훈을 좋아하는 그 한빠들은 또 열받았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간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영부인까지 그죠? 싸잡아서 아주 심하게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일 충격적이라고 하는 댓글입니다. 네. 건의는 뭐 목을, 자, 우리 올려주세요. 뭐 목을 채워서 가둬놔야지라는 댓글이 아니라 글인데요. 네. 우리 PD님, 네. 이제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글인데요. 자, 이걸 보셨으니까 계속 소개해 주세요. 네, 정 근데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고소 내용들이 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정통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으로는 고발을 했는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나고 언론에서도 가장 문제를 많이 삼는 내용이 건의는 계목에 치여서 가둬놔야 돼. 저 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글은 고발을 하지 못했다고 오 단장이 되게 이렇게 막 씩씩거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네. 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제3자인 자신이 고발을 할 수가 없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저거를 고발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진짜 대통령실에 가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부인께 이거는 좀 고소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고발장을 지금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먼저 짚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당원 게시판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분석할 건데요. 사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동명이인이 8명이니까 한동훈이 작성한 글이 없다라고 사실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요. 과거에도 당원 게시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살짝 덮일 뻔했지만 우리 두 분의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 잠시만 듣겠습니다. 자, 김민전 의원입니다. 당무감사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당무감사 아니고요. 김민전 의원님, 지금 현재 고발장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미애 의원이요. 이분은 법조인이죠. 법조인 네, 출신이죠. 단체방에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여성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갑자기 홍준표 시장은요, 이제 이거 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나라까지 이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발 들어갔습니다. 네. 오상종 단장이 고발 들어갔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네. 오상종 단장 목소리 한 번만 듣고 하는 게 나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제가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이 그때 이 고발을 왜 경찰청에 넣었는지를 잠깐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은 범죄지라든지 또는 피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주소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사안이 중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제일 여당의 어떤 당대표 이름으로 대통령을 아주 집중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진상이 반드시 신속하게 규명돼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에서 나서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오상종 단장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상종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목소리 지금 잘 들리는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잘 들리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단장님. 네. 네네. 아니 여기 단장 왜 갑자기 거기서 내려가시니까. 네, 오상종 단장님. 네, 본인 소개 짧게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단의 오상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오 단장님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자, 네네. 어제 하셨습니까? 네, 어제 했습니다. 어떻게 그 접수를 하게 됐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가 네. 평창에 배추 소확하러 갔다가
저녁에 이 상황을 인지하고 보니까 좀 내용이 상황이 심각하다. 소모적인 논쟁이 너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한동훈 지금 당대표죠. 네. 한동훈 당대표가 뭐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글을 그렇게 썼을까? 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변호사님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피해자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고발을 나서 주셔서 당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한동훈 대표를 정말 아끼는 마음과 한동훈 대표를 또 이렇게 혹시라도 누가 가짜로 흉내를 냈다면 엄벌을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신 거군요. 여기서 좀 정리해 드릴게. 네. 제가 국민의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네. 애정의 관계로 갈 수 있는데요. 네. 전 당원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네. 네, 당원도 아니고 저는 일단 뭐 시민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공익 고발을 많이 하는 관계로 네. 제가 당 적은 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던 이유는 지금 누군가가 지금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의 가족 이름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상당히 계획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그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 누군가, 즉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이 글을 작성한 자를 빨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 기사를 검색해 보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다고 확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즉 국민의힘 측에서는 8명이라고 했지만 8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원 게시판, 실명으로 가입해서 글을 쓸 수 있는 당원 게시판에 몇 명의 한동훈이가 글을 썼는지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한다면 특정하기는 아주 쉬울 것이다. 근데 8명 중에 특정하는 건 쉽겠네요. 8명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당원 번호와 주민등록을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자, 그거는 이제 몇 명인지 모르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2명이든 3명이든 네. 거기에서만 추리면 되기 때문에 이건 특정하기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지금 고발하신 내용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띄어요. 네네. 그리고 명예훼손도 있고요. 네. 근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당대표입니다. 왜요? 그러면 이제 스토킹 처벌법 하면 우리가 그 밤에 네.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다니는, 네. 보통 우리가 스토킹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 안 해도 쫓아다니는 거. 네. 뭐 사랑한다 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토킹 처벌법은 보면 네. 이제 한동훈 당 대표로 오인하게끔 네. 글을 작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 야,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정준길 변호사님이 해주셨다던데 그거 맞습니까? 네, 제가 여기 법률 검토를 받았던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차분해요. 고발도 안 하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도 지금 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네. 이제 모든 관련된 기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주진우 의원, 네. 법률위원장이 어떤 유튜버를 고발한다고 했는데, 네.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고발을 하면 진짜 누구도 찜뱉는 격이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은 고발하기로 했으면 빨리 고발을 하면 될 것이고, 네. 고발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오늘 지금 김민전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빨리 오픈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이고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5단장이 지금 고발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오 단장님, 자 여기서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TV 유여회 적반하장에서 최초 공개해 주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일 1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우와, 내일 1시 고발인 조사가 있군요. 이렇게 신속, 예.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데요. 네, 제가 고발장에도 이 사안이 네, 집권 여당 및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일선 경찰서로 넘기지 말고 네, 경찰청에서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좀 이례적이거든요. 이렇게 그 고발한 지 이틀 만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내일 가서 제가 준비를 잘 해가서 네. 그리고 오늘 밤에 좀 요 사건 내용들을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취합을 해서 네. 제가 좀 잘 고발인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오상돈 단장이 그러니까 고발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날 부르는 경우가 있었나요? 전에 네. 지금 비유가 좀 그런데 하여간 간첩 때문에 제가 고발했을 때 그때는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아니, 비유가 간첩 수준으로, 제가 생방송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간첩 수준으로 빠른 속도예요, 지금? 네. 아, 이 네. 사건이 간접 거의 사건일 없습니다. 수도 있네요. 지금 간첩 사건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가는 거네요. 네, 이게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그 일가족의 이름이 다 걸어야 되고 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 내외를 음해하는 글을 올리는 부분,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당시 그때 이제 최근은 이제 논의하고 네.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누가 이제 개인 당원 한동훈을 생각하겠습니까? 네. 오인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네.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우리 오 단장님. 목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후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 후속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내일 조사를 앞두고 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십시오. 내일 좀 가서 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제가 진술을 할 것이고요. 네. 근데 또 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같으니 네. 거기까지 하고 제가 그 고발인 조사를 끝나고 네. 제가 박찬대 등에 대해서 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그것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 단장님, 시청자 여러분, 오 단장님께 응원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방송 한번 시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박찬대 등 고발하러 간다는 내용이 네. 그 문제가 된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자세하게 그러니까 몰라서요. 녹취를 네. 민주당 회의하면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3자. 목요일 하고 지금 네네.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조사하는 경우 있습니까? 되게 이례적이죠. 오늘 사실 지금 우리 아투 오늘 네. 단독 보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날 오전 한 10시에서 11시경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는데 네. 어제 바로 연락이 와가서 내일 오후 3시, 오후 1시에 서울경찰청에서 바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접수한 지 불과 이틀도 안 돼서 이처럼 신속하게 고발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첩 사건 수준이라는데. 왜냐하면 또 사실 이게 지금 지금 이름을 쓰고 있는 게 설마 간첩은 아니겠죠? 한동훈 대표의 그 가족들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본인들인지 실제 안 그러면 누군가 그걸 쓴 건지, 그럼 누군가 만약에 그걸 쓴 거라고 한다면은 여러 사람들인데 왜 하필이면 한동훈 대표 가족들 이름을 쓰겠어요? 설마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가족들이 설마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오늘 국민의힘 게시판에 네. 윤석열 대통령 살해 위협의 글까지 올라와서 네. 또 이것도 고발이 돼서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래저래 해서 우리 국민의힘 게시판
아마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고발장 내용을 소개를 좀 더 이어주시고요. 네네. 지금 우리 자료 1 하면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네, 소개해주세요. 이제 지금 아마 이 사건에서 이제 죄명을 궁금해하실 텐데 제명이라고 하니까 저 이재명인 줄 아 알았어요. 이재명 말고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네.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된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법이 정한 행동을 하는 경우인데 지난번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네.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이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런 경우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5월 7일부터 특히 5월 10일까지는 매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반복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사건에 이제 피해자가 누군가가 문제가 되는데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쓴 사람이라면 본인이 쓴 거니까 가장하는 행위가 안 되니까 스토킹 범죄는 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당이 발칵 뒤집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에서 공언한 것처럼 그 당사자가 한동훈 대표가 아닌 제3자라고 하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그 한동훈 어쩌고 저쩌고 쓴 글을 한동훈 대표의 글이라고 당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본인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실제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이름을 그죠? 마치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더 결정적인 이제 사안은 어떤 경우냐면 누군가가 그죠? 한동훈이 아니면서 이름도 한동훈이 아니면서 당원 이름을 한동훈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 이와 같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방하는 글을 쓴 경우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스토킹 처벌 특례법, 스토킹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법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법은 고소치하도 안 되죠? 예전에는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처벌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신당역 살인 사건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스토킹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고소 취소해주고 합의해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그것을 거절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은 더 이상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동훈 대표가 누군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처벌을 불허난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한동훈 대표 이름을 도용한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스토킹법이 표창원이 8만 원이면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과거법이고요. 그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에 8만 원 스토킹 처벌법이었는데 개정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제정이 된 것이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과거에는요, 경범죄 처벌법 안에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었고, 그 조문에 의해서 8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구속까지 되는 엄청 엄한 법이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경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 잠시 해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스토킹 처벌법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그 유명한 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갖고 그 기자들이 막 쫓아다니고 하니까 스토킹 맞아요. 처벌법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자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스토킹 처벌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제가 질문할게요. 예. 한동훈 대표가 고발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도 잘 했어요. 맞습니다. 본인이 좀 안 좋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면 고소돼서 재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법률가예요. 네, 맞습니다. 왜 고발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정 변호사님은요, 만약에 본인을 누가 이름을 도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죠.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면 한동훈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라면 바로 가서 제가 이 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을 시켜서 고발을 해야죠. 그 주진우 의원이 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고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자, 시청자 여러분께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다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혹시 국민의힘 당원 중에 한동훈이신 분 댓글 남기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중에 자신이 한동훈이라고 하시는 분 혹시 댓글 남기시면 상품 드리고요. 또 내가 진짜 한동훈이라는 당원을 안다는 분 계시면요. 댓글 남겨주세요. 정말로 상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한동훈인 분 또는 한동훈이라는 당원을 아는 분.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데 한동훈 대표를 아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예. 한동훈 외 7인을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선물 보내드렸거든요. 그쵸? 박경현님 제가 선물 보내드렸죠. 자, 지금 자료 2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정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기간은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95회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그럼 그 많은 것 중에서 95회를 네. 한동훈의 게시글이 2023년 1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3일까지 201회가 올라온 것이 파악이 됐는데 201회요? 네, 근데 한동훈이 입당한 날이 2023년 12월 26일입니다. 네. 그러면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올라온 한동훈 이름으로 된 글은 그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설마 몰래 그죠?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공무원법에도 위반이고 그리고 정당법에도 위반이에요. 공무원이 그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내용까지 고려를 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95회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설명 이해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시절에 만약 당원 가입을 했다면 그거는 공무원법도 위반이 된다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자료 3번 띄우겠습니다. 자, 정통망법 명예훼손 내용이 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냥 가만히 점잖게 있을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안 썼어.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 하고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동훈 대표인데 거기 그 이름으로 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윤석열 당시 당선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에게 차기 대통령을 약속했다. 이재명에게 항복했다. 이재명에게 구걸했다. 이재명에게 야합했다. 이재명에게 충성맹세했다. 이재명에게 대통령 호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부인을 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이재명에게 팔아먹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검사 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 하고 윤 당선인은 술만 먹었다. 이런 글까지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지금 30분 방송했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예. 그 앞에 준비한 저희 제작진에서 선물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죠? 알부민 하나 드시고 갑시다. 네네. 자, 이건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댓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 변호사님. 네. 환절기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본다고 하는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막이 떠서 제가 잠깐 봤었어요. 제가 지금 잠깐 보느라고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따는데 이게 잘 안 떠져요 지금요. 따드릴까요? 체내의 알부민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준 로얄 젤리 맞네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까지 아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피로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 기력을 떨어지시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투TV 구독자분들에게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깐깐하게 배합하여 만든 알부민 2090 프리미엄 골드,
하루 한 병씩 숙취해소로도 좋고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주문해 드시고 가을, 겨울철 건강관리 하시고요. 이제 정 변호사님 이거 드셨으니까 네. 댓글 하나하나 분석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이제 제가 사실은 좀 화가 나서 이걸 먼저 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산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후용량 광고 끝났다고 100명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광고 끝나니까 100명 나가셨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이상규 우리 위원장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댓글 하나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상규 위원장은 잘 아실 겁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상규 위원장 아시죠? 예, 이상규 위원장 한 두세 번 봤는데요. 네. 볼매입니다, 볼매. 볼맨가요?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 네. 네, 이상규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셨죠? 예. 네,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할까요? 네, 운전 중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세요. 본인 소개 잠시 우리 아투TV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성북구 을 당협위원장 이상규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매일매일 요즘 눈만 뜨면 굿모닝 한동훈 글을 쓰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 페이스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페이스북을 잘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글을 페북에 멋지게 올리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 그 문제가 네. 벌써 7일이나 됐습니다. 네, 네,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네, 그 대응이 너무 한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에 제가 지금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는데요. 네, 네,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네, 위기 관리라는 건데요. 네, 네, 지금 우리 당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있는 건데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당대표님이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네, 네, 분명히 우리는 큰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이겨내시라고 네, 네, 매일매일 이제 그 제가 경영학 교수로서 네. 네, 한동훈 대표에게 컨설팅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글들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제가 지금 당원 게시판 글도 거의 다 찾아서 봤고요. 네. 거의 한 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아요? 예. 네, 가족 네. 이름으로 올라온 게 한 500 몇 개 되고 네. 본인 이름으로 한 게 201개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 이제 누구나 막 그 제한 없이 막 쓰다가 네. 이게 그 하루에 너무 많이 쓰니까 하루에 세 번호로 제한이 됐어요. 세 번호로 네. 제한이 되면서 이제 가족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가족 이름이 6명이 등장을 한 거고요. 네. 예, 6명이니까 하루에 18개, 한동훈 대표까지 하면은 이제 21개를 쓴 거거든요. 진짜 그런데 지금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우리 이상규 위원장님께서는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거 혹시 어떤 지금 뭐 조치나 대응을 본인은 하고 싶고 돕고 싶으세요? 이거는 우선 네. 그
위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네. 솔직함. 네. 쉬운 말로 하면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네. 어떻게 놓쳤냐면 네. 우리 법률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인데 네. 주진우 의원이 이거를 법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고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기자들한테 문자를 뿌렸어요. 네. 예, 그 대응이 최악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예. 그 대응 때문에 우리가 이 진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덮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네. 하지만 금방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그렇죠.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많은 우리 당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당원들에게 솔직하게 이걸 꺼내서 알려줬으면은 우리 당 내부에서 쉽게 끝날 일을 이거를 계속 이제 압력밥솥을 우리가 누르고 힘을 빼지 않으면 이게 압력솥이 터져버리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어제부터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총선 백서 위원이셨죠? 네네. 네, 그거는 어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총평. 아, 예. 총선 백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진짜 우리 당을 샅샅이 들여다본 귀한 자료예요. 네. 근데 그때도 총선 백서가 이제 당대표를 괴롭힐 거다, 네. 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거다 해서 이런 식으로 덮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덮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 안에서 압력이 찬 겁니다. 네. 압력이 차면서 이 백서가 얼마나 우리 한동훈 대표를 괴롭혔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처럼 지금 백서를 오히려 지금 오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사라졌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있고 우리가 왜 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당원 당규 위반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털고 가시지 않으면 이건 언젠가 계속되는 리스크로 남을 것이다. 이것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큰 오류를 벌이고 있고 패착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이상규 위원장님 앞으로 활약 많이 기대하고요. 이 방송 끝까지 네. 봐주세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페이스북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준기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상규 위원장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아까 있었던 네. 내용 중에서 이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료 한 화면만 띄워주세요. 검사 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함, 유는 술만 먹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랑 함께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함께 근무하셨죠. 불법 대선 네. 자금 수사팀 멤버로서 네. 함께 수사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술을 좋아하시죠. 그렇지만 낮술 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네. 낮술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낮술 드는 분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사실은 대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가 왜 자기는 술을 한 잔도 안 먹는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이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하면 보통 처음에 한 두세 순배 정도 이 폭탄주가 돌아가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동훈 당시 제 후배이긴 했지만 우리 한동훈 대표가 한 잔도 빠짐없이 다 먹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건요. 네네. 검사 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함, 유는 술만 먹음 이 글을 보면요. 네. 사람들이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그러는 거 이거는 한동훈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예. 더 재밌는 얘기가 근거가 있어요. 뭐죠? 이 밑에 보시면요.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 대 찌탄테 대통령 호칭 이 말 있어요. 찌탄테 네. 찌. 근데 이게요. 이재명 빠들은 절대 찌시라고 안 쓴대요. 그렇죠.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이제 네. 우리가 사실은 잘 고민해 봐야 될 게 여기서 이걸 도대체 누가 적었을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북한 추종자들이 절대 말 못하는 거 있죠. 그 김정은 욕, 예, 예. 김일성 욕 그런 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게 무슨 양심의 자유니 어쩌고 뭐 십자가 밝기와 같은 거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 그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지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재명을요. 찌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왜 이재명의 속칭이 찌시 됐는지는 뭐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을 이 찌시라고 부르는 건요. 아주 이재명을 뭡니까? 비하하고 그죠? 경멸해서 부르는 사실은 거의 모욕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 당 국민의힘 게시판에 들어와 가지고 이재명을 이렇게 찌시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면 그죠? 이 사람은 적어도 뭡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열렬 지지자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태에서 8명의 한동훈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1번, 저는 법률가예요. 저는 어쨌거나 형사법 전공을 한 법률가예요. 1번, 8명의 한동훈이 있다는 근거 좀 제시하시고요. 맞죠? 왜냐하면 무조건 8명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좀 확실하게 오픈하세요. 당원, 국민의힘 당원 8명 한동훈이 있다는 건 오픈하셔요. 그리고 2번,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글들이 너무 많은데 한동훈 당대표가 본인이 아니면 억울하다고 방방 뛰면서 본인이 먼저 고발하세요. 아니, 고소해야죠. 이거는 하세요.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인 본인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8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반드시 8명 중에 1명은 쓴 거잖아요. 그렇죠. 야, 8명의 당원이 있다라고 했으면 당원 중에 1명은 쓴 거예요. 그럼 범인이 되게, 이 정도면은 수사 기법 중에서 범인이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도 사실은 사이버팀에서 잡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본인이 거짓된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한동훈 이름으로 당원에 가입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일반 당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종이로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가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와서 당원 게시판에 할 때 그때는 저기 뭐 본인 인증을 하지만 이미 가입돼 있으니까 본인 인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8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 8명이 누군지는요. 진짜 한 시간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당원 게시판은요. IP가 너무 찾기가 쉽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인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IP를 또 확보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오상종 대표가 아마 오상종 단장이 그 IP 주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잘 아시는 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랑 연락을 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조사 받으러 가실 때 그 자료들도 제대로 제출해서 수사기관이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이번 주 가기 전에 그죠? 과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한 자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발을 했고 내일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네. 자, 그럼 자료화면 4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상 가능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또 논해 보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한동훈 당대표가 썼다. 이것이 혹시 진실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이 그죠? 상당히 많죠. 그런데 한동훈 입당이 2023년 12월 26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에 글들은 한동훈이 작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는 검찰에 있던 그 시절에 그죠? 이미 가입해 있었다면 그럼 공무원으로서 가입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표인데도 이런 글들을 썼다면은 그죠? 공무원 시절에도 본인이 가입했을 수 있다라고 좀 그런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좀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당장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라는 것은요,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빨라지는데요. 국민의힘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살해 위협의 글이 낯서지면서 사실 경찰 수사가 나섰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상종 단장은 내일 바로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수사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네. 한동훈 당대표가 변했어요. 왜요?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이런 프로를 봤었는데요. 한동훈과 그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기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한동훈 당대표가 갑자기요, 정부와 함께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대입 논술 고사날 조용히 하라. 네네. 뭐 등등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부와 함께 민생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어떤 판결 선고 관련돼서 이제 그 방송할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대입 논술 고사날 판사 겁박 시위 중단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신지호 같은 사람은 네, 그 아이들, 네네. 그 아이들이에요. 친윤 친한 갈등 가라앉아. 그러니까 잠깐만 자막 그 뒤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신지호 여러분 잘 아시죠? 신지호가 갑자기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뭐 심지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한동훈 대표나 그 주변에 한동훈과 가까운 척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 말이 없겠냐? 우리라고 불만이 없겠니?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말 우리가 당신들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냐? 하지만 우리는 참는다. 왜? 윤 대통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지금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단합하고 통합해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좀 탄핵시키려고 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음모에 함께 손잡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일관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이런저런 흠잡을 만한 흠잡을 거리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 계속 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지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한 갈등 해빙기다. 근데 갑자기 해빙기 저 잠깐 웃고 가겠습니다. 이건 네. 너무 웃겨요. 어느 순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감화됐다? 아니 너무 이상해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데. 연설 나오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해서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친한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요. 8명의 한동훈이라고 이야기했던 김종혁이 방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갑자기 그 1심 선고 생중계는 가장 효과적인 무죄 선전의 방법이니까 생중계를 수용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PD님, 지금 이재명 생중계 오늘 지금 허가 났나요? 어떻게 됐는지 검색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방송 중이어서 마지막까지 검색을 하고 왔을 때까지는 허가가 안 났거든요. 이재명 생중계 수용하라 우리 국민들이 다 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이 김종혁이 갑자기 이재명 생중계 수용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와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서서 이재명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이 선거 부분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무죄 확신한다고 하면 생중계 수용해야 된다. 근데 니네가 5만 명 넘으면 무죄라 그랬는데 5만 명보다 한참 모자라서 17,000명밖에 안 왔으니까 유죄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 귀등에도 그 얘기 안 들었지 않습니까? 왜 불과 며칠 만에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등에도 안 듣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뜬 기사는요. 대북 송금 사건 그 재판 중계 안 한다는 거고요. 그거 말고 예, 15일 날 판결 중계에 관한 지금 우리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네. 방금 그거는 대북 송금 재판 중계 안 한다는 거고요. 15일 날 판결 중계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네. 이 부분이 제가 더 이상해요.
민주당에서요? 네. 왜 갑자기 한동훈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까? 원래 사실 한동훈 특검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죠. 조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본인을 그렇게 탈탈 털듯이 한동훈 애들에 대해서도 탈탈 털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한동훈 특검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외면해 왔어요. 왜? 한동훈은 잘하면 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검법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특검법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김건희 특검법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특검은 지금 절대 안 된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가슴에 숨겨뒀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꺼내려고 했던 한동훈에 대한 특검 카드를 이제 꺼낸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세상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가끔 많이 발생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여러 번 반복되면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근데 댓글창에 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묘하게요. 우연히 한동훈 가족의 이름이 모두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저라면 있잖아요. 뭐요? 출연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다 같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라면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제가 먼저 경찰에 달려갈 겁니다. 저희가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을 좀 잡는 그런 정준길 변호사님과 제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스토킹 처벌법에 좀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수사를 좀 해봤어요. 저희가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등장할 때는요, 댓글창에 같이 등장을 해요. 아니, 원래 그래요. 그리고 사라질 때는 같이 사라지고요. 왜냐하면 사라질 때는 단톡방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럼 이상하면은 당대표라면요, 우리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는 이런 행동을 보면요, 내 이름이 도용됐다, 내 가족 이름이 도용됐다, 화가 나서 그날 당장 경찰서로 뛰어가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동훈 주변의 그 아이들, 법조인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럼 정 변호사님이 만약에 한동훈과 그 아이들에 속해 있다면 네네. 이거 바로 수사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제가 그렇게 눈치가 없겠습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정 변호사님이 아주 짧게 이제 이 상황을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오상종 그 단장이 이제 했고 아주 짧게 한 1, 2분 정도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요약을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아주 우연적인 거였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냥 좀 장난처럼 한동훈이라고 쳤더니 원래 그 당원 게시판에 이름을 쓰면 한땡땡이라고 나오지 한동훈이라고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땡땡이라고 치니까 한땡땡인데 실질적으로는 한동훈인 그 글들이 한꺼번에 확 뜬 거죠. 수백 개, 200개가 넘는 글들이. 깜짝 놀란 그 사람이 글들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이재명을 찌재명이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너무너무 비하하는 그런 글들을 막 써대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한동훈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도 쳐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족 이름들이 별로 없었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 이후로는 함께 집단적으로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쓴 글이나 또는 인용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역시 한동훈 대표를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갑자기 11월 4일인가요? 저녁 늦게까지 거의 뭐 시차를 두지 않고 막 돌아가면서 글들을 올리던 바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이름의 게시글들이 그때 이후부터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여기서 절대 한동훈 대표가 썼다라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건 지금요, 네. 한동훈 대표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이 상당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요. 당대표인데다가
야당 당대표를 찌시라고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을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쓴 본인이 당사자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본인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쓴 걸 역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것이 진짜 한동훈 대표가 쓴 거 아니야라고 의심도 하고요.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혹시 쓴 거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 당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뭐 김종혁이나 이런 주변 사람한테 야, 그거 확인해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당에다가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저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의원을 통해서 고소하겠다고 고소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소고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 김대남이나 뭐 이런 사건들 터지고 또 옛날에 그 명태균 관련해서 무슨 사건 터지니까는 바로 진상규명하라고 그렇게 신속하게 지시를 하던 한동훈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하라고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김민전 의원이나 또 다른 우리 의원들이 야, 이거 진상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당무감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뭡니까? 국민들, 특히 우리 당원들의 걱정과 의심이 커져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당 차원에서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만약에 서울경찰청에서 오상정 지금 단장이 고발했는데 거기서 이틀 만에 조사한 다음에 압수수색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당에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어야죠. 네, 정준길 변호사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이제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그 당내 그 한동훈 게시판 문제를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지금 우리 계속 분열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파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반드시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8명의 한동훈이란 이야기도 민주당 보기 부끄럽고요. 사실은 참 낯뜨거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똑똑하다 해도 헛똑똑하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또각 떨어진다. 왜 이런 말이 생각나는 걸까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니까요. 사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나, 개목걸이 해라, 민주당 도와주는 김건희. 저는 김건희 여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같은 여자로서 이런 댓글에 도배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당원 게시판이 이렇게 엉망진창 도배가 되고 있는데 당은 자기 당의 대통령과 영부인의 욕이 도배되는데도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도 사실은 해당 행위입니다. 당을 지키고 있는 분들, 특히 당직자들은 당 게시판이 이렇게 엉망인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목소리에 힘을 내십시오. 내 당비를 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무엇을 했는지 꼭 목소리에 힘을 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권리는요, 바로 당원의 목소리입니다. 저는요, 오상종 단장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래 위기에는 의인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자신이 먼저 고발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한 분도 한동훈을 안다는 댓글이 없었습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한동훈은 유일한 한동훈 한 사람입니다. 한동훈과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보수우파 국민들 더 이상 울지 않게 해달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유여회의 적반하장은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5시에 돌아올 것입니다. 첫 방송을 했을 때 300명을 넘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즐겁게 방송을 했는데, 두 번째 방송은 600명을 넘겨서 집에 가면서 저 이러고 갔어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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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집에 갔습니다. 저 정말 그러고 갔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고 집에 갈 거냐고요? 오늘 제가 1600명 넘긴 걸 봤거든요. 저 오늘요, 아싸! 이러고 갈 겁니다. 자, 목요일날 또 5시에 돌아오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아투TV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투TV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아쉬움과 가슴 아픔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꼭 지키겠다는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광화문 보셨죠? 제명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 숫자와 광화문 애국동지들의 숫자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7, 8년 동안요. 너무너무 강해졌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하고요. 목요일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